안녕하세요. 올린더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14% 올라간 게 거의 없었고, 나스닥이 1.91%, S&P 500이 1.08, 그 다음 러셀이 1.97로서 가장 많이 올라갔죠. 자, 아무래도 협상이 지금 이제 도장을 찍었다. 자,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달리는 하루였고, 자, 아침장에는 뭐 다른 것보다는 신규 수입 청구 건수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약간의 눌림목이 있었지만은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다. 자,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많이 나타났던 하루였죠. 특별히 기술주 중심으로 달리면서 러셀과 더불어서 같이 달렸던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땐 또 포머에 쌓이지 마시고 쫓아가서 잡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면 또 좋은 기회가 오니까 자, 기다림이 예술이니까 좀 기다리다 눌릴 때 자, 그럴 때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포머에는 쌓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을 꺼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장에서도 인더스트리 부분도 좀 상승은 했죠. 자, 그 중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 이쪽 부분은 좀 하락이 됐다. 자, 그랬던 이유는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스페이스X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았나. 스페이스X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 올라왔죠.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역시나 잘 달리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론이 8%, 브로드컴이 4.55%, AMD가 4.7, 인텔이 10%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퀄컴 다 올랐고 반도체 장비줄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고 그다음 샌디스크 11%, 그다음 웨스턴 디지털만 4%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오르고 있죠.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계속해서 장을 이끌고 있고 어제 장하고 다르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그다음 마소라든지 애플 이런 것들도 강보합을 나타냈다.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그런 것들. 그다음 금융주라든지 지금 이제 헬스케어 이런 쪽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컨슈머 디펜스에 좀 좋지 못했다 해서 다우가 좀 쉬고 역시나 반도체가 가는 그런 나스닥이 갔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크리도 8.82% 상당히 많이 달렸고 자, 요쪽도 이쪽이 많이 달렸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우주 이쪽도 좀 잘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아무래도 전력주, 블룸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그래서 산업재, 반도체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컨슈머 시큐리티도 좀 잘 달렸고 전반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아무래도 금리가 좀 내려가니까 그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잘 갔던 종목은 테크놀로지가 가장 잘 갔고 그다음 컨슈머 시크릿과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심으로 잘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 갔던 것은 에너지, 그다음 베이징 머티리얼 헬스케어 이쪽이 좀 안 갔죠. 그래서 나스닥이 좀 달리고 지금 이제 다우가 좀 쉬었다. 11개 섹터 중에서 5개가 달리고 5개 정도가 6개 정도가 쉬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완전히 여기서부터 뭐 급격하게 올라간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심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월달 막판으로 갈수록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4, 5, 6월달 분기가 마감되고 있죠. 분기 마감 때는 리밸런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진다면 좀 매수 관점인데, 자, 그렇지 않다면 섣불하게 매수하게 되면 거기가 또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면서 좀 기다리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신규 진입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어찌 보면 이것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서 한번 꺾이게 되면 주가는 또 하락이 될 수 있으니까 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방향을 갖다 물론 상승 중에 있는데 변동이 심한 가운데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S&P 500의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유가도 좀 내려갔다가 또 반등이 되면서 이제 80불대 가까이 또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70, 80불대가 강한 저항이 될지는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될 때고, 자,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가운데 있고, 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확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금 일단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우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러셀 오늘 장에서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겠고 이제 종전 협상이 아무래도 체결이 되지 않았나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가장 아무래도 이렇게 타격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10년물 금리와 더불어서 가고 있는 러셀 지수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역시나 주도주는 지금 반도체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지수 자체는 자,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나고 있죠.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아직까지 그렇게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반등되고 있다. 상당히 좋은 모양이고 추세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도 될 수 있고 울퉁불퉁할 수 있으니까 좀 내려온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쫓아가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에 못 잡으신 분들이 또 포머에서 내가 잡게 되면 또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너무 고점에 가서 우리가 주가 많이 달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또 좋은 가격대가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포머에 쌓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잘 갔는데 거기서도 반도체 공업장에서도 가장 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들이 무너질 때 그때가 우리가 시장의 추세가 무너지는 거지 반도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주가 상승의 원인은 일단 아무래도 뭐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서로 간에 사인을 했죠. 미국 대통령하고 지금 이란 대통령이 사인을 한 후에 주가 자체가 많이 상승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느 정도 60일 동안 일단 휴전이 되면서 끝난다. 자, 그 때문에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1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 자, 그렇게 발표한 후에 유가가 하락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이란이 지금까지 상승에 발표한 적이 없다고 일단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또한 봉쇄선을 뚫고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도 좀 하락되고 있고 주가도 좀 많이 상승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베테랑 분석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호르무즈 해방 개입이 막대한 공급 차질을 반드시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말 데이터가 공개되면 석유 공급 그다음 재고의 엄청난 부족 현상이 드러나서 시장은 중대한 과태료에 직면하게 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푼다고 해갖고 쉽게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자, 그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플 A에 따르게 되면은 그나마 지금 이제 4불대 밑으로 일단 가스값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가스값이 좀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물가에 대해서 좀 안정이 되지 않겠나. 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트루소셜에 트럼프가 올렸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3천억 달러 미국이 이란에 지불했다는 건 사실 아니다. 가짜뉴스다. 미국이 추구한 것은 유가 하락 그리고 승리뿐이다. 주시장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선전공작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면 다른 거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주시장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해서 계속해서 주식에 대해서 와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이런 것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중요한 것은 유가 하락.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유가 하락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를 보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초점 맞추는 것이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돈을 줬든 안 줬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과 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를 계속해서 자기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지금 이제 시장하고 유가는 자기가 알아서 갖다가 가져가겠다.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장이 그렇게 조정을 큰 폭으로 받지 않는다. 아직까지 중간선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2주 동안은 주가의 변동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락할 때마다 좀 매수하자. 그렇게 조언하고 있죠. 스타델의 정략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타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대규모의 옵션 만기일과 분기 말의 연금의 재조정, 리밸런싱이 좀 있겠고 이런 걸 인해서 최고치에서 경신하는 등 시장에서 큰 기술적인 재조정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월 말이면은 또 분기가 마감이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기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 수준의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그다음 활발한 기업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시장 환경이 여전히 유리하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가게가 주식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매 활동은 결코 침체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증시를 보게 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준의 케빈 허시가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입장을 취한 데 대해서 충격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금리가 인상할 때 주가가 항상 빠지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인상해도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자, 그럴 때는 금리 인상 자체가 방어적인 인상이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하는 인상, 그럴 때는 금리 주식이 올라가고 정말로 일단 빅스텝이는 0.5라든지 강하게 내려갈 때 있죠. 경기가 안 좋아서 자, 그럴 때 주가가 내려가는 거지 항상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염려가 크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루브너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연준과는 좀 무관한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으로서 연준은 제쳐주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펀더멘탈보다는 자금의 흐름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자, 리버랜싱이 일어나니까 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염두에 두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옵션 만기 그리고 분기 말에 연금 자산의 재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한 자금 유입 그리고 투자자의 그룹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포지션의 재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흡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모든 변동성을 기술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주와 분기 말이 지나면 시장이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 된다. 7월 달 들어가면 또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업 실적들이 나오는 달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투자가들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ETF의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의 자사주 매입 역시도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가장 강한 계열적 시기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로 절매들면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금요일에 준틴스 공휴일로 인해서 평소보다 하루 일찍 옵션하고 선물 이런 것들이 만기가 되는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이제 컬러풀 데이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장막판이라든지 이렇게 장 초반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6월 말에 분기 말에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는 거죠. 상위 100대 연기금은 현대 적립률이 110%로서 200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들 중에 일부는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채권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패닉에 빠질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러한 사건들을 극복하고 나게 되면 더욱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7월 1일부터는 은퇴자금, 목표 날짜 펀드, 패시브 투자, 뮤추얼 펀드, 시스템적인 투자 전략 등이 모두 새로운 자금을 운용하기 시작하는 날이다. 이 막대한 자산풀 자체를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역사적으로 주요 주식의 지수라든지 7월 상반기의 강세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년 동안의 7월 S&P 지수는 매년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18년 중에서 17년 동안 상승 마감했다. 7월 달도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자금 유입원인 ETF인데 2020년도 현재 ETF에 유입된 자금은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록 증가세가 45%를 앞선 수치가 되고 있다. 돈들이 들어오니까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개인 투자가들의 참여도 또한 호재로 작동하고 있는데 스타델 데이터에 따르면 7월에 개인 투자가들의 참여율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7월이 개인 투자가들이 1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활발한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스타델의 미국 전체 개인 투자의 거래량의 35%를 담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개인 투자가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단순히 시장의 투기적인 분문만 쫓는 게 아니라 벤치마켓 수익률을 주도하고 기관 투자가들의 포지션을 형성한 기업들에 점점 더 적극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소매 활동이 중요한 것은 둔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가계는 사상 최고 수준의 현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 하락 시 자본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역동성 자체가 변동적 지수가 하락할 때만 변화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빅스 주식가 지금은 30을 넘어섰다. 근데 오늘은 지금 이제 16 정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질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미국 가계의 현금 보유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활발한 기업의 자사주 매입 동안 투자자를 계속해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현재까지 9,250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이 승인되고 있다. 그래서 연중 같은 시점까지 기록된 것 중에서 강력한 속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과 기술 부분이 전체 자사주 매입의 57%를 차지했고 강력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패시브 자금의 유입 등으로 혜택을 보는 많은 동일한 부분의 수요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하고 기술주가 지금 주도주로 하고 있다. 산업재도 좀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 섹터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역시나 기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아이폰 프로의 17 프로의 머티리얼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6GB 스토리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메모리 있죠. 12GB DRAM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근데 메모리가 지금 이제 17 프로에서 코스트를 본다면 39달러,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한 13달러 정도 됐던 것이 이게 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18 프로에서는 145달러, 51달러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리테일 프라이스가 1099달러인데 1299달러라서 아무래도 200달러 정도가 더 많이 증가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애플에서 팀쿡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지금 메모리는 앞으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폰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래서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소비자의 가전제품의 가격이 영구적으로 재조정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애플과 삼성, SK 하이닉스의 장기 공급 계약 자체가 2010년도 중반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아이폰 18 출시는 아무래도 현물 가격으로 좌우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조차도 메모리 가격을 230%나 더 비싸게 지불하면서도 구매자에게 그 차이를 전가할 수 없다면 공급 측면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 거래의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애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는 2010년도에 전체 고급 D램의 70%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소비자 기계가 수요를 주도했던 이전의 주기와는 완전히 반대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1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메모리 부족 현상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트랜스포스 역시도 2020년도 1분기 D램의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90에서 95%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불과 몇 달 전에 50에서 60% 상승의 전망치보다도 상향 조정된 수치다.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UBS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 현상이 적어도 2028년도 2분기까지는 지속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주가는 또 2027년도 중반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죠. 좀 오래 본다면은. 자, 메모리 시장은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세 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100과 H200에서 삼성을 먼저 제치고 선두를 차지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62%의 HBM의 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삼성 같은 경우는 HBM3의 인정 지연율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에, 자, 마이크론은 21%의 점유율을 주요 고객사의 물량으로서 삼성을 제치고 앞서 나가고 있다. 자, 2년 전만 해도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 구도의 결과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2010년도에 HBM의 공급량이 이미 전량 매진되었고, 매출의 전망치도 117억 달러에서 132억 달러로 급증이 됐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지금 감마 노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쟁사보다 웨이퍼당에 더 많은 빗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마진이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전체의 잠재 규모 자체를 본다면 시장에서 연평균 한 40%가 성장되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엔비디아의 아키텍처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마다 집당 더 많은 HBM이 필요로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AI 추론 렌즈 컨텍스트 윈도우의 확장을 통해서 DDR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자, 마이크론은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이점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칩 법안에 지원을 받는 유일한 완전 수직 통합의 메모리 회사가 되고 있다. 자, 이러한 지출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보호받는 구조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수가 조금 더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보다는 한 2배수 정도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장의 판도가 엔비디아에 다시 유리하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프라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 도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고, 기업들은 전력 소모가 많은 알고리즘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의 허브라든지 발전소를 건설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향후 몇 년 동안 물리적인 인프라는 하드웨어의 핵심 구성 요소인 칩에 비해서 자본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의 칩은 불과 몇 년 만에 소모될 수 있는 반면에 공장이라든지 대형 장비 이런 것들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GPU 분야에서 선두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자금 조달 추세는 2028년경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반도체 자금 조달은 특히 교체 수요가 주요 화두가 됨에 따라서 203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GPU와 AI 칩 전용 칩에 대한 지출이 연간의 총 지출의 50%에서 2030년도엔 6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장비 자본 지출이라고 부르는 보다 일반적인 인프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상대적인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5년간의 AI 칩이라든지 필수 하드웨어 부품에서 자금 조달 규모가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리콘 관련 지출은 2010년대 3,400억 달러에서 4년 후에는 8천억 달러로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증가된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사니까 매출과 이익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엔비디아는 이미 AI 붐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1분기에만 81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전년 동기 85%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젠슨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AI 전환의 중심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GPU의 투자 비중 확대는 이러한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CFO도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난 5월에 AI 관련된 지출이 2030년도에는 3조에서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월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도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칩의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좀 주가 자체는 안 좋은데, 자, 그 이유가 CPU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AMD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가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하는 자본 지출의 구성은 전적으로 수명과 감가상각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부 데이터 센터의 구성 요소를 본다면은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GPU의 수명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짧은 수명과 강력한 AI 수요가 맞물리게 되면은 엔비디아 그래픽치의 구매량이 증가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AI 투자 지출의 전망치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총 지출액을 5조 5천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지난 11월에 발표한 5조 1천억 달러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된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마소 이런 데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매출의 증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부터 AI 서버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달려있는 업계 전반의 투자 수익률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입증되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약간의 지금 이제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 노동부에 따르게 되면 1분기에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0.3%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월의 생산량 증가율이 획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한 분기 동안 또 저조한 생산의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돈을 투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자본 지출을 통해서 GPU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성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앤다. 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허구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 통계기관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빨리 이제 발전되니까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져 사람을 대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돼서 다소 회의적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10년간의 총 요소의 생산성이 최대한 0.71% 정도밖에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늘어난 지출을 갖다가 정당할 만큼의 수익의 증대로 이어질지 좀 불확실하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투입한 만큼의 ROI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의 AI 기업의 활용도가 투자 대비해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좀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건설대 용량은 계획된 용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추세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입한 자본에 비해서 계속해서 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속도가 상당히 더디고 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출하량을 보게 되면 GPU입니다.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말해서 계속해서 돈을 갖다 부었는데 그에 따른 아웃풋이 나오면서 빨리빨리 가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쉽지가 않고 시간이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는 계속해서 투하될 가능성이 많다 하겠죠. GPU를 사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그건 좀 단기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인해서 아무래도 투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보다도 더 많은 분야에 손을 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올해는 일단 괜찮다. 890만 개의 GPU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에 구글은 450만 개의 TPU, 아마존은 지금 이제 트레니움 칩을 190만 개 정도 가져간다. 자, 구글 같은 경우는 TPU의 출하량이 엔비디아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고, 자, 내년에는 아무래도 800만 개의 TPU가 출하될 예정인 반면에 엔비디아는 990만 개의 GPU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 성장이 더디지 않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다양한 하드웨어 관련 계약도 맺고 있는데 17일 보고서에 본다 오픈 AI, 엔트로픽, 아마존, 마소와 같이 파트너십을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GPU보다는 지금 이제 TPU에 조금 더 지금 이제 많은 출하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약간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요것만 가지고는 GPU만 가지고는 지금 엔비디아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하지 못한다. 다른 데서 어떤 것들이 나와줘야만이 아무래도 투자가 더 잘 되면서 아무튼 엔비디아가 더욱더 가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오펜하이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스페이스X가 AI 코딩 계약 체결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할 여지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지금 인공지능의 코딩 회사를 갖다 전략적으로 인수함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스페이스X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위 등급을 부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목표 주가를 190달러에서 250달러에서 32% 상향 조정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컴퓨팅 코드의 자동 생성, 그다음 편집이라든지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인기 있는 AI 코딩 도구의 개발사인 커스를 갖다가 600억 달러의 상당한 주식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자, 요것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거래에 대해서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커스는 모델의 학습이라든지 출연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스페이스X는 지금 엔지니어링 데이터 그리고 숙련된 개발자들을 확보해서 AI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수직도 통합을 통해서 혁신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윈윈 거래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는 커서 인수를 통해서 두 가지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자, 이번 인수로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특별히 대규모 어느 모델의 자율성, 신뢰성을 지원하는 운용 소프트웨어 개청을 포함한 에이전트 코팅의 도구 세트, 그 다음에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인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유통 표면과 더불어서 데이터의 선순환 구조는 모방하기 어렵고, 스페이스X는 AI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커스 인수 이후에는 스페이스X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연간 반복 매출이 현재 4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자, 10억 달러에서 지금 2016년도 말까지는 60억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란 CEO는 스페이스X의 4분기 AI 매출 전망치를 기존의 47억 5천만 달러에서 87억 5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 스페이스X에서 가장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AI 분야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가운데 있죠. 뭐 크게 일단 좋지 못하다고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들의 커스를 인수합병함에 따라서 좀 많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해서 지금 레이팅이 나오고 있는데 5명이 주고 있는데 3명이 강력 매수, 1명은 구매, 1명은 지금 홀드고, 홀드는 없고, 그 다음에 1명만 실적 부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언더퍼폼이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180인데 최고 목표가는 310달러, 평균 가격은 한 225달러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기관에서는 스페이스X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서 4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투자회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스페이스X에서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원인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스타쉽의 재사용, 그 다음에 우주 기반의 데이터 센터 설치, 그 다음에 위성의 확장, 스타링크를 통한 거, 요 세 가지가 일단은 첫 번째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자, 거기서 제일 급선무가 되고 있는 것이 일단 스타쉽이 발사가 돼서 저 초중량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거니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우주선이 상당히 큰 거니까 여기다가 다 실어 나른다는 겁니다. 결론 뭐 고속도로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타쉽이 일단 첫 번째 스타쉽을 했다면은 그 안에 가지고 일단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것들, 그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돈이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일단 추진해 나갈 거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통해서 첫 번째 스타쉽의 발사,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설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스타쉽의 재사용 가능성, 그 다음 발사량 증가 소식에 따라서 스페이스X의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첫 번째는 요거죠. 요거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스타링크와 AI 인프라는 2030년도까지 63%라는 경이적인 복합적인 매출의 성장률을 견인할 것이다. 길게 보면 일단 좋은 주식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락업이 풀리고 그럴 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는 필요하다. 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종목이 AI 인프라 관련 주식이 1년 만에 거의 500% 급등했는데 제프리스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자,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스페이스X가 모델 측면에서 엔트로픽, 오픈AI를 능가하는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한 30% 목표 주가 상승 여력이 스타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AI가 과정될 경우에는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스타쉽이다.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많은 의심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아이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이렌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런 회사죠. 그래서 주가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회사고, AI 인프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가를 79달러로 설정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36%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아이렌은 약 6기가와트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장기 전력 공급 부지, 그다음 수직적으로 동합된 GPU 클라우드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AI 인프라 제공업체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부주와 데이터 센터를 소유함으로써 아이렌은 고객에게 전력 공급이 가능한 기본 시설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GPU 클라우드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 12개월 동안에 주가가 한 493% 급등했는데, 이제 폭발적인 성장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31억 달러의 반복 매출을 확보하는데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의 최고로 회사였던 아이렌이 수직 통합형 AI 클라우드 제공업체로의 매력적인 전략적 전환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요 AI 기업들과 많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효과가 더욱더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아이렌은 이제 코올리브라든지 네비우스와 같이 더불어서 지금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의 지금 경쟁 업체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지금 이제 아이렌이 상당히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비우스가 이제 1번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코올리브 같은 경우는 부채가 좀 많으니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아이렌이 좀 좋지 않겠는가. 자, 근데 아직 비트코인의 매출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따라서 주가가 약간의 등락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15명이 지금 레이팅을 줬는데 4명이 스트롱 바이고 6명이 바이, 4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78달러 정도 보고 있고 최고 가격은 105달러 정도를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 애널리스트의 컨퍼런스 콜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애플, 마벨, 그 다음에 CME, 팔란티아, 그 다음에 나이키, 아마존,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의 주식을 매수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가격 인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메모리 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팀쿡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무 많이 메모리 비용이 치솟아서 우리가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미 이런 가격 인상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100 정도의 가격 인상을 반영을 했는데, 추정치에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WS의 성장률이 2015년도에 20%, 2016년도에 31%로 가속화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 때는 더욱더 많이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자본 지출이 많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빅테크한테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하반기 정도 되면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키뱅크 같은 경우는 마벨의 평균 주가를 갖다 260달러에서 385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예상치를 갖다가 발표하고 있고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 주가가 더 많이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로젠블렛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재차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600달러에서 1200달러로 가격을 인상한다. 지금 벌써 1200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속적인 가격 인상, AI 수요 확대 그리고 공급 제약으로 메모리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마이크론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룹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아를 갖다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재차 추천했는데, 자, 회사 미팅 후에도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그 이유로 본다면 높은 기업 가치는 현재 매출이한지 수익의 프로필을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이 해당 회사가 산업 기반을 위한 차세대 핵심 소프트웨어의 개층을 구축할 가능성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향후 스토리에 대해서 일단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가 좀 높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마벨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광 네트워크 사업의 성장성에 힘입어서 목표 주가를 48%로 상향 조정했다. 이것 때문에 또 주가 많이 좀 뛰고 있죠. 자, 키뱅크 자체가 지금 48%가 상향 조정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목표 주가를 385달러로 제시하면서 주가가 한 15%, 14% 급등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마벨의 광 네트워크 제품을 지속적인 성장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3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특별히 AWS라든지 마소와 같은 그런 지원, 그 다음 최근에 인수합병에 힘입어서 2030년도까지 AI 칩 매출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결론은 광 네트워크 제품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뛰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원래 마벨 같은 경우는 맞춤형 칩이죠. 즉 브로드컴과 같은 그런 것들인데, 자, 그런 것들에서 큰 성장
굉장히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자 거기다가 광까지 전이 더해지니까 주가가 더 많이 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는 비중 확대를 투자 의견을 주고 있는데 자 그 이유로 본다면 마벨의 맞춤형 AI 칩 정말 ASIC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는데 지금 이제 마벨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또 마벨의 네트워킹 제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광의 네트워킹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키뱅크가 마벨과의 투자자 회의를 주관한 후에 광 네트워크 사업 기회에 대해서 더욱더 낙관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벨의 맞춤형 AI 칩 사업보다도 더 지속 가능한 것으로 믿는다. 이제 광 쪽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죠. 루멘텀이라든지 코히어런트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맞춤형보다도 광 쪽에 더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니까 주가가 더 많이 뛰고 있다. 뭐 브로드컴 이런 것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가운데 있는데 맞춤형 칩보다는 광 쪽에 더 많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보게 되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광 송수신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마벨이 이러한 송수신기 내외의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를 제조하고 있는데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30년도까지 전체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벨이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리로 돼 있는 것이 아무래도 광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광수신기가 상당히 주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죠. 자, 젠슨 왕이 저번에 한번 말했던 적이 있죠. 마벨의 시장 가치가 1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한 지 몇 주 만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물론 지금 현재 시총은 한 271억 달러로서 여전히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벨의 맞춤형 AI 칩이 여전히 회사의 밝은 전망이 되고 있다. 이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장기적인 수요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AWS, 아마존이라든지 마소 이랜들의 매출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자, 마벨의 AI 칩은 2030년도까지 1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요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뛰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인텔의 주가도 많이 올라갔던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인텔이 대응 고객을 확보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밝히면서 인텔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애플 자체가 반도체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주장을 제기한 후에 인텔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애플과의 잠재적인 거래를 통해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기별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흑자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여름에 인텔 지분 9.9%를 8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트럼프는 현재 그 가치가 600억 달러 넘는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웹부시의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애플을 위한 미국 내 제조를 봤을 때는 향후 3, 4년간의 AI 기반의 출시에 주기에 접어든다. 그래서 인텔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서는 애플이 차세대 M7의 프로세스 생산을 위해서 인텔의 18A-P의 제조 공정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애플의 기존 공급업체인 대만의 TSMC가 달성하는 인상적인 수율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런 것들의 수율을 따라잡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텔이 아무래도 애플하고 이렇게 합작을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UBS 트레이드는 이제 기술주 투자에서 위험을 의미 있게 줄일 시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기술주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한 것 자체가 또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을 조금은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일단 몰빵이 돼 있다면은 일부는 일단 좀 드러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너무 이분법적인 구도를 만들고 있다. 성자와 패자, AI 거래를 둘러싼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의 장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것들. 지난 3년 동안에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안일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생 종식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장의 다른 부분들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들도 좀 봐야 된다. 포트가 너무 많은 분들은 그걸 좀 드러내셔서 또 다른 쪽에 좀 옮겨 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양익악세가 체결되면서 시장은 정치적인 헤드라인에 따라 매일 변동하는 자산 간의 변동 없이 가격을 재조정하고 투자 범위를 넓힐 의지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가격 수익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번 호황이 좀 초창기일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안일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안일해질 수는 없다.
A에 관련된 수익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가장 근본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수요였다는 거겠죠. 근데 엔지니어링 역량부터 시작해서 칩에 이르기까지 공급의 변목 현상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변목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성장이 빨리 나오면 괜찮은데 늦게 나타날 때, 자, 그럴 때는 자금 유입이 좀 제한적이고 시장이 폭이 좁아지면서 레버리지가 높고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볼 때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시점이 아니고 오히려 위험을 좀 줄여야 될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너무 많이 올라갔던 것은 조금은 덜어내야 될 시점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